안녕하세요. 친절한 약사 양미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약국에 가장 많이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 질환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할 것도 없이 사실 위장병하고요, 통증에 대한 겁니다. 두통, 편두통.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걸 하나를 다 아우르고 나면 나머지는 다 위장장애예요. 그래서 위장병이 없으면 약국을 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명절 때 되면 다 대부분 위장약사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때 음식을 많이 드셔서 물론 위장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위장장애라는 게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우리의 몸에 어떤 위에 하나만의 어떤 기능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그리고 매운 거 먹어서 술 마셔서 어떤 음식에다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스트레스 환경이라든가 위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환자분이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우선 일단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서 토할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위가 위에 뭐가 꽉 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과식하셨나? 아니면 저녁 때 뭘 많이 드셨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녁 때 많이 드셨다 그러면 아침까지 그렇게 위에 뭐가 음식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국에 가시면 소화가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약사님들은 지금 식사 많이 하셔서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소화라는 건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음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약국에 오셔서 과식해서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쭤봅니다. 언제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어제 밤에 먹은 게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소화제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밤에 드신 거를 지금 소화제를 드시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위에 아무것도 음식이 없는데, 소화제라는 거는 우리가 소화제를 먹어서 음식을 분해하기 위한 효소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위장 운동을 좀 촉진을 시켜가지고 아래로 내보내는 건데, 아니 내보낼 게 없는데 도대체 소화제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대학교 앞에서 약국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와요. 가스알면서 주세요. 이렇게 실명을 좀 말씀드리면 좀 그러나, 어쨌든 가스알면서 가장 많이 사세요. 가스알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가스알면서 딱 드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가스알면서는 위에 산을 분비를 시켜서요. 거의 안에 탄산이 들어있어요. 산을 분비를 시켜서 위에 있는 음식을 다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는 많은 환자분들은요, 위에 음식이 없고 밤에 드신 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스알만 드시면 위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벽을 다 핥아놓겠죠. 우리가 빈속에 진한 콜라 한 잔 드셨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위가 이제 쓰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일반 소화제라고 하는 걸 드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위가 소화가 안 된다고 표현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위가 부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가 식도나 위가 조금만 부어 있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국에 가셨을 때 소화제 주세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제 저녁 때 뭔가를 먹고 지금은 빈속인데 위가 이렇게 답답하게 뭐가 차있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거기에 이게 위가 부어서 차있을 때는 오히려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산을 오히려 억제를 시키는 제제를 드셔서 위에 부기를 이렇게 낮춰줘야 돼요. 완전히 거꾸로죠. 가스알면수는 위산을 촉진을 시켜주는 거고요. 위가 부었을 때 먹는 거는 위산을 좀 억제를 시켜서 속쓰림이라든가 부은 거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위가 부었을 때는 속쓰림까지 느끼지 않으세요.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환자가 됐을 때 매운 거를 갑자기 드셨을 때 속쓰림이 느껴지지, 속쓰림이라는 거는 꼭 그렇게 위가 부었다고 해서 다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쓰림이 있을 때는 환자분들이 아세요. 내가 무슨 겔제제를 하나 먹어야 된다, 제산제를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다 소화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못, 약사님들도 또 바쁘시고 이러시다 보면 한 분 한 분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가스알면서 이렇게 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이나 약사가 없는 곳에 사실 약들이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아니면 집안에 그냥 약이 있었을 때,
아, 내가 소화가 안 된다고 무조건 소화제를 집어서 드시는 건 오히려 위에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위를 보호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위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거나 이렇게 부어 있으면 위장 운동이 더 안 돼요. 그래서 통증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장 운동을 좀 부드럽게 운동력을 좋아지는 제제, 위산을 억제시켜주는 제제 이런 걸 드시고 나면 속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정말 거꾸로 드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또 한 분의 또 사례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세요. 여성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속도 울렁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표현을 했을 때 뭐를 드려야 될까? 그냥 증상에 맞춰서 울렁거림을 낮춰줄 수 있는 위장 운동 조절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제제하고 보통 액상으로 되어 있는 두통약을 드려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뭘까요? 대증요법이죠. 지금 위를 좀 그냥 진정시키고 머리 아픈 건 통증. 물론 그렇게 처음엔 드리지만 저는 이제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요. 혹시 생리가 올 때쯤 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여쭤봐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고 보니까 생리가 올 때쯤 됐어요 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혹시 좀 주기적으로 매번은 아니지만 생리 주기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울렁거림과 머리 두통이 같이 온 적은 없었나요?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통이 생기거나 울렁거림이 생기면서 소화불량이 생기는데도 원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급작스러운 스트레스 상황도 될 수가 있고요. 나랑 맞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기름진 걸 먹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대증요법은 똑같지만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를 드렸냐면 프리핌이라는 제제를 드렸어요. 이걸 한번 꾸준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저희 약국에 원래 군산 사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서울 사시는 분이었는데 군산에 일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은 내려오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오셨어요. 아니 어쩜 자기는 두통약 그냥 사러 약국에 왔는데 위장약 사러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월경정 증후군이라고 하는 제제를 권하면서 이걸 한번 3개월 동안 드셔보시라고 했는데 복용을 하고 나서 너무나 몸이 그 위장장애 뿐만 아니라 다른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거죠. 제일 먼저 좋아진 건 뭐냐면 그 생리를 할 때 가슴에 압통이 너무 심하셨대요. 막 가슴이 빵빵하게 불어오르는 그 압통이 너무 심했고 생리 오기 전에 이렇게 기분 나쁜 상황들이 생겼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되면서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자, 제가 말씀드리라는 이 병리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병의 원인이 위장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 그 느낌조차도 원인에 따라서 제제가 가스알명소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제산제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월경증 증후군 약으로 이런 증상을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병의 원인을 좀 파악하고 공부하는 그런 좀 스마트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영상을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